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2일 월요일 오후 4시 12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확전 우려에 신경을 쓰면서 금리의 상승이 좀 둔화가 됐었죠. 금리의 상승이 둔화되고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 금리의 상승이 둔화됐다라는 점에 환호하면서 일부 지수들이 단기 바닥을 만들려는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동시에 그동안 좀 덜 빠졌던 나스닥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IT 빅테크라든가 기존에 강하던 대장들이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종들은 일부 지수들은 일부 종목들은 단기 바닥을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다? 금리와 달러의 상승이 증시의 조정을 계속해서 지속시키고 있는데 이게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요. 이게 조금 둔화돼 간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러셀 지수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단기 바닥의 신호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이 영향이 그대로 오늘 한국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증시 예를 들면요. 엔비디아가 급락했다. 반도체가 여전히 안 좋았다. IT 빅테크가 안 좋았다라고 하니까 이에 영향을 받아서 이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반도체 지수들이,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분위기가 좀 안 좋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 상승이 둔화가 됐다라는 점들 때문에 러셀 지수가 반등을 했던 것처럼 다른 종목들은 또 비교적 또 괜찮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잠깐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좀 보시자면은 거래소에 있는 이런 종목들을 쭉 보시자면 여기 빨간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반도체만 빠졌습니다. 다른 종목들 제법 많이 오른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막 3%, 4%, 많이 오른 종목들은 막 9%씩, 8%, 9%씩 오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주도주가 좀 이렇게 계속해서 그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시장의 안 좋은 분위기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긴 한데 금리의 상승이 둔화가 되니까 다른 종목들이 또 하방 경직성을 만들면서 이렇게 또 위로 좀 오르는 모습. 그래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단기 바닥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바닥 가능성은 일단은 아직까지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단기 바닥으로서의 신호가 등장한 건 일단 잘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세계 증시 단기 바닥의 가능성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는 저의 의견과 사견에 좀 더 가깝습니다. 물론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근거가 아직까지는 약합니다. 네, 아무튼 심증상으로 이쯤 됐으면은 단기 바닥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대부분의 지수와 대부분의 종목들에서요.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 주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번 주에 어떠한 재료들이 또 나올 텐데 그 재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반등이 자연스럽지만 시장이 단기 바닥 만들고 적당히 반등하는 게 자연스럽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악재가 등장하면서 또 빠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다시 재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제가 방금 재상승 시도라는 표현을 또 하기도 했는데 중장기적인 세계 증시의 상승 추세는 아직 꺾였다라고 할 수 없다고요. 첫 번째 가격 조정이 나온 거고 지금 이 가격 조정이 단기적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얘가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반등이라 표현하는 게 아니고 재상승, 시작, 이런 식으로 다시 상승의 시작,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겁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더 빠지면 또 어떻게 된다? 생각보다 지금까지 빠졌던 것만큼 혹은 지금까지 빠졌던 것보다 더 강하게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번 주에 이 상황입니다. 단기 바닥 가능성은 있는, 단기 바닥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에 이번 주에 어떤 재료들이 작용을 할 거냐면요. 주 후반에 있습니다. 주 후반에 목요일, 금요일쯤에 미국 GDP와 미국 경제 성장률과 또 그리고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됩니다. PCE 프라이스 인덱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됩니다. 이건 주 후반에 있는 것들이고요. 주 초반, 중반에는 계속해서 각종 IT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에 실적 발표됐던 건 주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주로 반도체 기업들이 지난주에 실적이 발표가 됐죠. ASML인가? 얘네하고 또 뭐 있었죠? TSMC하고 이런 회사들이 발표하면서 지난주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근데 반도체가 아니고 이번에는 테슬라라든가 메타라든가 그런 IT 빅테크 종목들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것들과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주 후반에 있는 이런 이 경제 지표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지 방향을 정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이 증시의 상승 추세는 끝나진 않았고요. 그리고 증시 상승 중 조정도 아직까지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금리의 상승도 아직까지 끝났다라 이야기할 수 없고 달러의 상승도 아직까지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증시의 조정은 아직까지 지속되는 게 이게 이제 객관적인 지금 현재 시장을 보는 관점입니다. 다만 이제 뭐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따른 그런 의견은 단기 바닥의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긴 합니다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이제 대응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번에 가격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격 조정의 깊이에 따라서 일부 종목들은 여기서 이제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그런 일부 강했던 지수나 종목은 여기서 주식을 매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부 약한 친구들은 여기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이 어떤 지수의 그런 지금 얼마나 조정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대응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약했던 게 한국 증시거든요. 유달리 약했던 게 한국 증시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유달리 약했어요. 얘네 같이 가격 조정이 강하게 나오고 이렇게 유달리 약했던 친구들은 이번에 만약에 단기 바닥이 나왔고 저의 생각대로 여기서 반등을 시도한다라면은 얘네는 반등시 매도 전략. 왜냐면 너네 가격 조정이 이번에 너무 셌다. 가격 조정이 너무 셌기 때문에 다음번에 재상승 시도를 하긴 할 텐데 여기서 지난번 전고점을 높이기 어렵다. 고로 하락 추세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한국 증시는 좀 약했죠. 그러니까 이런 약했던 증시들은 얘네들은 이번에 올라왔을 때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충분히 접근해 볼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강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강한 친구들, 나스닥 예를 들면, 혹은 나스닥보다 S&P가 좀 더 강한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면 S&P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S&P 지수인데 일봉입니다.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조정이 이것까지밖에 안 나왔단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이까지 올랐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조정이 이까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정도면 생각보다 강한 것 같기도 해요. 또 우리 미국 증시 아직까지 강하고 주도주도 강하니까 강한 것 같긴 하니까, 얘네는 여기서 단기 바닥이 나온다라는 그런 신호만 나오면은 얘네는 이번에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전고점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일단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좀 시장이 워낙 강해서 많이 안 빠졌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얘가 재상승 시도를 하면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있어 보입니다. 얘는 충분히 위쪽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짐작 정도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일단 여기까지 이번 파동이 일단 하나가 또 만들어진 건데, 상승의 한 절반 정도까지 지금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전고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이제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석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만약 여기서 단기 바닥 신호가 나온다고만 하면은 여기서 위쪽에 하방 잡으신 분들은 현금 비중 확보하고 다시 주식을 산다거나 요렇게 조금 다시 상방으로 대응을 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게, 이런 게 이제 정석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일단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가 지금 서로 제각각 세기가 다르죠. 확실히 미국 증시는 강하고 한국 증시는 미국보다는 확실히 약한데, 얘네 두 개가 서로 힘이 다르니까 약간 대응이 달라져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한 한국 증시 하방 포지션은 일단 계속해서 들고 와보고, 아직까지 강한 미국 증시 하방 포지션은 아직까지 물론 하락이 끝나진 않았으니까 계속 들고는 가는데 얘는 중간에 청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정석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강한 미국은 조정이 얼마 안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방을, 만약에 여기서 단기 바닥 신호가 나온다면 하방을 더 이상 들고 가는 건 부적절할 수 있겠죠. 근데 한국 증시는 많이 약했기 때문에 여기서 네가 올라와 봐야지 얼마 못 올라온다라 생각하고 반등시 매도, 미국 증시는 강했으니까 눌림시 매수, 이런 식으로 좀 달리 대응을 하는 게 특별할 때 특별히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기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보편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미국 주식을 사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증시 조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는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단기 바닥이라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죠. 뚜렷한 증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정 지속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한 가지 이야기, 좀 한국과 미국의 어떤 힘의 차이에 관련해서 지금 좀 전에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래서 조금만 더 좀 심화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참고로 미국 증시는 아직 한국 증시만큼 그렇게 투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많이 쏟아진 적이 없긴 합니다.
물론 미국 증시도 어느 정도 뭐 단기 바닥의 가능성 이런 게 조금은 이제 심증상으로는 있긴 있는데요. 근데 사실 한국 증시만큼 그렇게 막 의미 있게 한번 훅 빠졌다거나 이랬던 적은 없습니다. 한국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가 조금 좀 압도적인 어떤 그런 존재감을 좀 보여준 거죠. 한국 증시는 양대 지수가 모두 다 한번 훅 하면서 강하게 빠지면서 이쪽 부근이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단기 바닥이 나왔을 가능성 높다. 약간 뭐 어떤 투매가 나왔다. 이 정도로 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만큼 절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으니까 이쯤 됐으면 통상적으로 특별한 일 없으면 단기 바닥 나온다. 조금 이렇게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긴 있는데, 미국은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뭐 물론 금요일에 엔비디아가 10% 빠지는 등 좀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 증시는 그렇게 한국 증시만큼 결정적으로 많이 빠졌다? 그렇게 보기는 아직까지 조금은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물론 단기적으로 이거 S&P 지수인데 단기적으로 낙폭이 조금 좀 적은 편은 아닙니다. 조금 단기적으로 낙폭이 부담스러울 만큼 급하게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한국 증시처럼 절대적으로 막 그렇게 많이 빠졌었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한국 증시 빅스 이런 거 한번 보세요. 한국 증시 빅스, 한국 증시 그 V 코스피, 한국 코스피 지수, 변동성 지수 이런 걸 보면은 긴 윗꼬리를 한번 보여주면서 그래도 단기 바닥의 가능성을 조금 명시적으로 조금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저기 미국 증시 빅스 이런 걸 보면은 얘는 아직 그렇게 의미 있는 막 그런 윗꼬리, 어떤 의미 있게 그런 고점을 만드는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는 일단 잘 보여주지 않은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물론 여기 이제 4월 19일이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장대 음봉을 하나 만들긴 만들었는데 빅스가 이게 어떤 한국 증시 V 코스피의 윗꼬리를 확 길게 다른 것처럼 어떤 그런 모습까진 또 아니란 말이죠. 아무튼 한국 증시 이런 모습하고 미국 증시 이런 모습하고 빅스 지수 같은 걸 봐도 어느 정도 조금 힘의 차이는 좀 있긴 있다. 미국 증시는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추세 이런 건 훨씬 더 강한데 단기적으로 사실 조정이 조금 더 이어져도 뭐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 증시는 제 생각에는 여기서 삐끗 잘못하면은 한두 번 정도 더 푹푹 빠져버릴 수도 있긴 있는데, 한국 증시는 이미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의 가능성 정도를 좀 비교적 좀 강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두 개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계속 뭐 이대로 간다라고 한다라면은 어쨌든 한국 증시도 좀 악영향을 좀 받긴 받을 텐데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한국 증시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이날 양봉이죠. 4월 18일 날 양봉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직까지 이 양봉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양봉을 지키고 있다라면은 대폭락, 급락 이런 건 없죠. 지금 4월 18일 날 양봉 만들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단기 바닥을 계속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오늘 장 막판에 한국 증시는 코스피는 올라오면서 단기 바닥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지지선은 대략적으로 355 정도가 의미 있는 지지선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탄력적으로 반등할지 안 할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근데 이 정도면은 분명히 하락이 정체가 됐죠. 하락이 완전 둔화가 됐죠. 이 정도면 위쪽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분히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 아래쪽으로 갈 수 있고 위로도 갈 수 있고. 근데 지난번에 약한 투매 같은 걸 한번 봤으니 뭐 그다지 약하지만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걸 단기적으로 어떤 강하게 쏘는 걸 봤으니까 조금 더 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바닥 가능성, 다만 이제 지난번 조정이 너무나 강했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일단 바닥을 만들고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위쪽에다 베팅을 하는 게 아니고 올라오는 걸 기다렸다가 위에서 반등식 매도 전략을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증시 이야기까지 좀 다 풀어봤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뭐 보시다시피 오늘 오늘 코스피가 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서운하긴 서운했는데요. 얘도 근데 분명히 같은 모습입니다. 그 숫자는 다르지만은 얘도 결과적으로 여기 그 1400 부근에서 어떤 단기적인 바닥의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입니다. 하여튼 오늘 한국 증시는 둘 다 뭐 엔비디아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장중에 또 상승을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직은 둘 다 위로 올라온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건 아니다. 얘는 일단 하락이 멈춘 겁니다. 하락이 멈추고 위로 올라올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보면 됩니다. 미국 증시가 어쨌든 지금 미국 증시는
물론 미국 증시도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지만 한국 증시처럼 그렇게 절대적으로 많이 빠지진 않아서 조금 좀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악영향이 어떻게 또 작용을 할지 좀 잘 지켜볼 모양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뭐 저도 모르죠. 미국 증시가 빠졌으니까 다 같이 빠지거나, 아니면 미국 증시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어설프게 빠지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계속해서 반등 시도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솔직히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의 뭐 어떤 일반적인 한국 증시의 보통 모습은,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은 한국 증시가 갭상승하는 날이 대부분이고, 갭상승 출발하면 보통 이런 자리에서 음봉으로 밀리면서 저항이 누적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 미국이 하락한다, 그럼 한국은 더 이상 잘 빠지지 않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어제 미국 나스닥 하락하고 엔비디아가 10% 하락한 날에도 코스피는 1.3% 올랐죠. 엔비디아 10% 하락에도 불구하고요. 왜냐하면 개파락 출발하면은 여기서 이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4월 18일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눌림시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 그러니까 차라리 미국 증시가 지금 하락하는 게 코스피 코스닥에는 차라리 좋을지도 몰라요. 물론 이제 미국 증시에서 어떤 종목들이 하락하느냐, 무엇이 하락해서 지수를 끌어내리느냐, 미국 증시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하여튼 그냥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 하락이 지금 상황에서 어쩌면 한국 증시의 상승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재밌죠. 아무튼 아직까지 말씀드리지만 보편적인 분들은 계속해서 할 건 없고요. 좀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상방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매집할 만한 근거는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어쨌든 이제 4월 18일 날 양봉을 우리가 봤으니까, 이날의 의미 있는 양봉들을 잠깐 붕괴시키긴 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어쨌든 주식을 매수하거나 해볼 수는 있다. 다만 한국 증시는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고점을 높이고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상방 베팅을 한다, 상승 베팅을 한다라는 거는, 이 자리에서 주식을 산다라는 거는 일단 제한적인 목표치를 갖고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은 계속해서 답답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조정 자연스럽죠.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죠.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워낙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큰 변동성을 가지면서 삼각 수렴형 혹은 뭐 기간 조정 이 정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조정 진행 중입니다. 분명히 보시면 근데 위쪽에서 아직까지 매도세가 얘도 좀 강하죠. 그거예요. 주식시장이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것, 또 그리고 환율이 상방 경직성, 위쪽으로 좀 계속해서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 거죠. 같은 방향성입니다. 여기서 결과적으로 방향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식이 확 올라가면서 얘가 환율이 확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주식의 폭락이 이어지면서 환율의 급등도 계속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보면은 뭐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객관적으로 보면 아직도 사실 하락이 우세합니다. 증시 하락, 또 그리고 환율 상승, 위로 올라가는 거, 이게 아직까지 뭐 추세 중이긴 합니다. 요까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 봤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렇게 뭐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을 한 것은 어쨌든 그 지난번 급락에 대한 어떤 반발, 이 정도로 보는 게 좋지, 아직까지는 막 의미있게 위쪽으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신호는 아닙니다. 일단 하락이 멈췄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단기 바닥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보편적인 분들은 계속해서 일단 딱히 할 거는 없어 보입니다. 특히 한국 증시는요. 다 봤죠? 삼성전자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하이닉스 빠지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빠졌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다 봤습니다. 미국 증시는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빠질 공간이 있긴 있어요. 조금 더 빠질 공간이 있긴 있는데, 그쪽 공간은 빠질지 안 빠질지는 이제 뭐 저도 알 수 없는 거고요. 더 빠지면 빠지나 보다 하는 거고 뭐 그런 건데, 아직까지 조정 계속 진행 중이고 의미 있는 매수 신호 없습니다. 조정이 끝났다라는 신호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예를 들면 나스닥 지수가 121선에 터치하고 있다든가 이런 점들은 의미 있는 자리 부근이니까, 의미 있는 자리 부근이고 뭐 그러니까 한 번쯤 단기 바닥에 대한 그런 의심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금리의 상승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채권의 하락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채권의 하락 아직까지 별로 지지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다 체크했고요. 뭐 달러는 조금 좀 혼조하지만 얘도 분명히 달러도 위로 올라가려는, 유로화는 밑으로 내려가려는 그런 압력이 여전히 강한 상황이고요. 국제유가는 보니까 확실히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을 좀 결과적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저도 이날 할 이야기가 많아서 좀 말씀을 못 드렸긴 한데, 4월 19일 날 금요일 날에
위쪽에 저항 있었으니까 뭐 생각 있으신 분들은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었겠죠. 쌍고점 만드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유가는 이런 식으로 쌍고점 만들고 이제 어떤 중장기적인 이런 상승 추세를 끝낼 가능성도 조금 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점은 금리가 떨어지는데 조금 좀 도움을 줄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전쟁 불안감이 좀 계속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저도 어떻게 될지는 일단 뭐 잘은 모르겠네요. 일단 뭐 이런 모습들 봤고요.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지 혼자 떨어졌죠. 중국 증시입니다. 상해 종합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지 혼자 하락하는 모습. 중국 증시는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와 따로 갑니다. 전 세계가 반등하면 중국 증시 혼자 떨어지고, 전 세계가 다 같이 떨어지면 중국 증시는 혼자 올랐죠. 약간 청개구리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중국 증시인데, 상해 종합인데 위쪽에 있는 저항이 좀 무겁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해야 될 자리에서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자리에서 타이밍을 놓치고 지금 하락 중이긴 한데요. 어쨌든 아직까지 중국 증시는 강합니다. 중국 증시 계속해서 강합니다. 아직까지 남들은 가격 조정 진행 중인데 얘는 지 혼자 아직 기간 조정이란 말이죠. 굉장히 강하고요. 여전히 오늘 하루 좀 타이밍을 놓치긴 했지만 여전히 강하다라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 바닥론, 중국 경제 바닥론, 뭐 이런 바닥론들이 지금 중국 경제를 강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좋다, 미국 경제도 좋다, 이런 점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고, 구리값 이런 원자재들을 올리는데 한몫을 하고 있죠. 뭐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답답한 구간인데 분명히 강하긴 강합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위안화는 답답한 구간. 근데 분명히 굉장히 답답한 구간이긴 한데 아직도 위로 올라가는 위안화 약세가 조금 더 강하긴 강한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가야 될 자리를 못 가고 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겠죠. 어쨌든 아래쪽으로 전환 가능성도 조금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매우 팽팽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솔직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 일본 증시는 오늘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조정 지속 중. 물론 일본 증시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쓱 봤을 때 어떤 N자로 하락 목표치는 어느 정도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충족됐다라고 보입니다. 충족됐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빠졌거나 그 정도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수세 그런 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19일 날에 급락이 좀 강했기 때문에 자연 반등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의미 있는 그런 나 위쪽으로 올라가겠어라는 걸 주장하는 그런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정 지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단기 바닥 정도의 가능성은 얘도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자리, 여기 어딘가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긴 하거든요. 어떤 전고점 자리죠. 전고점을 돌파한 척 하면서 이렇게 레벨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중요한 자리인데, 중요한 자리 부근까지 거의 다 오긴 했어요. 그래서 조금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단기 바닥의 가능성이 있는 자리나 의미 있는 매수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여튼 다 같이 비슷해요. 다 같이 다 비슷한 뭐 그런 자리입니다. 엔화도 답답한 뭐 그런 구간이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다 단기 바닥의 가능성은 있긴 있는데 단기 바닥의 실질적인 어떤 그런 증거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일단 뭐 좀 애매한 뭐 그런 상황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